곧 갈게. 막바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막바로 간다는 뜻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도부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제한하고 수식하는 품사로 정도, 범위, 시간, 빈도, 부정, 어기 등을 나타낸다.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중에서 시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실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11가지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正, 在, 刚, 才, 就, 先, 以向, 渐渐, 就要, 马上, 立即. 그렇죠. 이 11개 부사들이 문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现在正下着雨呢. 무슨 말이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正. 자, 이 항목에서는 제가 正하고 짜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보실까요? 正은 어떠한 시간에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어떤 시간에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짜이는 동작 진행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这什么什么너가 붙을 수 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现在正下着雨呢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보시면은 这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동태조사로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로서 문장 끝에서 그 문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现在正下雨呢 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正忙着呢 무슨 말이죠? 그는 지금 바쁜 상태에 있어. 바쁜 것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자, 역시 생략하셔도 됩니다. 他正忙呢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外面在下雨呢 무슨 말이죠?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상태예요. 이런 식이죠. 자, 지금 방금 제가 어떤 동작의 진행 혹은 동작의 상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자, 구별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正, 짜이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正과 짜이가 구별이 안 되실 때는 붙여서 正, 짜이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刚回来 무슨 말이죠? 나 방금 왔어. 자, 이 깡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바로 어떤 동작이 방금 발생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입니까? 그렇죠. 바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동사나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를 수식한다. 깡깡은 깡보다 시간이 더 짧은 것을 나타낸다. 자, 我刚回来 무슨 말이죠? 내가 방금 얼마 전에 이 회의라는 동작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那激动的心情刚平静下来. 무슨 말이죠? 그의 그 흥분된 기분은 방금 안정이 되었다. 느낌 보십니까? 자, 저런 식으로 동사나 혹은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서 그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깡도 쓰고 우리는 깡깡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깡과 깡강의 느낌은 깡강이 깡보다는 좀 더 짧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天刚刚亮他们就开始工作了.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일을 시작했다. 보시면은 저 깡강 대신 깡을 쓰셔도 됩니다. 天刚亮 해도 문제 없습니다. 깡과 깡강의 느낌은 바로 깡강이 시간이 더 짧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才从中国回来. 그가 막 중국에서 돌아왔다. 차이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 말고 다른 것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만 나타내는 그 부분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자, 밑에 설명 보실까요? 어떤 일이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어떤 사실의 발생이나 결과가 시간적으로 매우 늦음을 나타낸다. 자, 먼저 얼마 전에 발생하였다. 무슨 말이죠? 과거란 뜻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 이 차이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문장 끝에 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我才买了一本. 무슨 말이죠? 我才买了一本. 차이 뒤에는 러를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는 才买了一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때 이 차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차이는 중국말로 하면 值가 있습니다. 단지, 오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他才买了一本. 이것은 무슨 말이죠? 걔는 한 권밖에 안 샀어. 걔는 고작 한 권만 샀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럴 때는 러를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 차이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차이는 어떤 일이 얼마 전에 발생한 걸 나타내요. 느낌 오십니까?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我才知道. 이 일은 나는 방금 알았어. 무슨 말이죠? 막 알았다는 뜻이죠. 느낌 오시죠? 막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알을 막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7点才来. 어떤 느낌이죠? 늦었다는 겁니다. 이 느낌은 늦었다는 느낌이에요. 수업이 6시에 있는데 他7点才来. 他7点才来. 느낌 오세요? 야, 제 7시가 돼서 왔어. 이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하나 읽어볼까요? 他7点就来了. 무슨 말이죠? 수업이 8시에 있는데 야, 他7点就来了. 야, 제 7시에 왔어. 일찍 왔다는 느낌이죠. 느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와 찌우는 같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차이는 시간이 늦음을, 찌우는 시간이 이름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不要急,我就过去. 조급해하지 마. 내가 곧 갈게. 자, 설명 한번 보실까요? 찌우는 시간, 범위, 수량, 긍정 등 다양한 뜻을 나타내며 복합문에서 관련사로 쓰인다. 관련사라는 게 뭡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관련 지어준다. 바로 뭐 연결 지어준다. 뭐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문장도 본문입니다. 바로 두 문장이죠. 서두르지 마라. 내가 곧 갈게. 내가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갈게.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他17岁就参加了工作. 무슨 말이죠? 그는 17살에 일에 참가했다. 무슨 말이에요? 17이면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7살에 벌써 일을 시작했죠. 바로 이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그 이른 시간부터 뭔가를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你先回去吧,我还有事. 자, 너 먼저 돌아가라. 나는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시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역 자체가 어떻게 되죠? 먼저란 뜻이죠. 동작이나 형태, 어떤 정황이 발생하기 이전임을 나타낸다. 너가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你先回去吧. 너 먼저 돌아가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先别急,我帮你打听打听. 너 우선 서두르지 말고 내가 먼저 알아볼게.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기다림을 나타낸다. 이때 시엔 뒤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 부정, 바로 비에지, 뭐뭐 하지 마라. 저 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곧 가르칠 때 보면 부정부사를 가르칠 겁니다. 그때 쓰이는 부정이죠.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니先别急, 너 먼저, 너 우선 조급해하지 마. 느낌 오시죠? 예, 바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기다리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실까요? 你先坐一会儿,他一会儿就回来. 너 먼저 앉아서 좀 기다려라. 그는 곧 돌아올 거야. 앉아서 우선 좀 앉아라. 예,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당분간 어떠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听说你一向很忙,是吗? 너가 줄곧 바쁘다고 하던데 그렇니? 이샹 무슨 뜻이죠? 줄곧 내내란 뜻이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주로 긍정식에 많이 써요. 이해가셨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风渐渐小了. 무슨 말이죠? 바람이 점점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느낌 오시죠? 정도나 수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짐을 나타낸다. 점점. 느낌 오시죠? 자, 이 젠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갑니다. 읽어볼까요? 天气渐渐的暖和起来了.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渐渐 바로 부사인데 뭐가 있죠? 뒤에 더라는 구조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했을 때 우리 정도 부사에서도 非常的라고 해서 非常에 더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여기서도 더를 썼습니다. 우리는 非常을 배울 때는 非常은 형용사 뜻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渐渐은 그런 뜻이 없어요. 형용사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더가 올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번역 한번 볼까요? 날씨가 점점 一点一点的暖和起来了.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훅 따뜻해지진 않죠. 그러니까 天气一点一点的暖和起来了.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실까요? 渐渐的天黑下来了. 차츰차츰 날이 어두워졌다. 이 渐渐은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의 앞에 놓을 수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구조조사 투에 더를 써야 한다. 외우시면 됩니다. 渐渐 같은 경우 문장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渐渐的 할 때 무조건 뭘 써야 된다? 투에 더를 써야 된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渐渐的天黑下来了. 점점 날이 어두워졌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再等一会儿我马上就去. 무슨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저 마상. 많은 사람들이 저 마상에 이렇게 마상하면 무슨 뜻이죠? 곧, 바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이 곧 발생하거나 연이어 발생함을 나타내며 그 시간의 긴박성은 때로 그 폭이 비교적 넓어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긴박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에 와서 저 마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그 마상과 듣는 사람의 그 마상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겁니다. 번역성은 곧 갈게 막바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막바로 간다는 뜻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马上我就办. 무슨 말이죠? 곧 내가 처리할게. 자, 이런 식으로 마상은 주어 앞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읽어볼까요? 我马上还办不了. 나는 당장은 처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상 뒤에는 저렇게 빤볼리아오라는 부정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마상은 부정문에도 쓰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马上还办不了. 나는 당장은 처리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公司交给他一个任务他立即开始做了. 회사가 그에게 임무를 맡기자 그는 즉시 시작했다. 리지나 마상은 둘 다 곧 바로 즉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촉박한 시간 안에 매우 빨리 발생됨을 나타내고 리지는 서면어로 쓰이고 마상은 해화상에서 주로 쓰인다. 이 리지 같은 경우는 마상은 이렇게 말하고 듣는 사람의 그 마상 바로 그 곳이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지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죠? 어떤 것이 일어나자마자 막바로 그것을 하겠다. 그 일이 막바로 발생한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姐姐下星期就要结婚了. 내 누나는 다음 주에 결혼을 해요. 바로 就要, 곧 멀지 않아,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就要가 오면 문장 끝에 뭘 붙여주죠? 러를 붙여줍니다. 아니 일은 다음 주에 발생하는데 왜 러를 붙이죠? 그렇죠. 저 러는 바로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就要什么什么了. 아시죠? 이 就要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姐姐下星期就要结婚了.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我姐姐下星期快要结婚了.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就要什么什么了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올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앞에 있는 11개의 부사들은 외우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문장들도 공책에 한번 적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이 문장이 맞게 하려면 他刚才走了 이렇게 하셔야 돼요. 他刚才走了你就回来了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刚才 대신 昨天 한번 넣어볼까요? 他昨天走了2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힘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간 부사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요, 바로 깡과 깡강, 깡차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면밀히, 세밀히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단어들은 번역이 전부 다 방금, 막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쓰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이것을 번역이 아닌 문장 성분과 문장 특징, 단어 특징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깡과 깡강은 부사로 얼마 전에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며 깡강의 시간이 깡보다 더 짧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깡차에는 시간 명사로 쓰인다. 자, 명확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깡과 깡강은 부사예요. 깡차에는 명사입니다. 부사와 명사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번역은 방금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위에 두 단어는 부사예요. 깡차에는 명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차이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부사는 대부분 다 우리는 부사를 부사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상황어라고도 그래요. 자, 이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어, 수로 사이에 옵니다. 혹은 문장 앞에도 오겠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사는 주어도 되고, 수로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한정어도 되고, 상황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바로 위치상에서 완전 달라지겠죠. 예, 이 느낌들을 문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깡과 깡강은 다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됨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이지만 깡강은 깡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바로 깡강이 깡보단 좀 더 짧은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他刚敲门门就开了 무슨 말이죠?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문장 하나 더 보실까요? 他刚刚敲门门就开了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우리말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깡강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시간이 짧다고 하니까 짧구나, 그 느낌입니까? 예, 그 느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나서, 문 사람이 계속 두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서 문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문장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깡강 치어먼인데 여기다가 우리 깡강 대신 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다 이 치어먼 먼저 카엘라. 무슨 말이죠?
그가 문을 두드리는 동작을 하자마자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두 번째 동작이 발생했다. 첫 번째 동작은 뭐죠? 문을 두드리는 동작이죠. 두 번째 동작은 뭡니까? 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좀 더 두드린 동작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느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깡깡은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으나 깡은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은 다 부사입니다. 부사 위치는 어디죠? 바로 주어수로 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장 앞에도 올 수 있죠. 바로 저 깡깡은 문장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깡은 문장 앞에 못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깡깡 타来过 방금 그녀가 왔었다. 맞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깡 타来过 방금 그가 왔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타 깡来过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깡은 행동이나 정황이 얼마 전에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부사로 동사, 형용사 앞에만 쓰이고 다른 자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깡차에는 말하기 얼마 전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 명사로 이 둘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깡은 부사예요. 이 부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어수로 사이라는 겁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깡차에는 명사죠. 시간 명사로서 상어도 됩니다. 주어도 될 수가 있고 한정어도 될 수가 있고 목적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저 깡이 깡차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이 구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하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刚才的表演非常精彩. 방금의 연기는 매우 훌륭했다. 바로 表演, 바로 저 명사, 연기라는 명사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한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깡차이가. 그렇지만 깡은 한정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읽어볼까요? 刚的表演非常精彩.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把刚才的事忘了. 자, 보십시오. 주어 뭐죠? 그렇죠. 주어는 타. 그렇죠. 수로는요? 왕. 그 다음에 러. 맞죠? 왕러. 타 왕러. 그는 뭘 잊었습니까? 빠자문이네요. 바. 시. 맞죠? 어떤 시? 깡차이더. 바로 깡차이는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한정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 한정어가 쓸 수가 있습니까? 한정어 전혀 문제가 없죠. 한정어라는 건 뭡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면 다 한정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 앞에서 시를 수식하기 때문에 저 깡차에는 뭐죠? 한정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깡차에서 시 이 전체는 뭡니까? 그렇죠. 이 전체는 상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他把刚的事忘了.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 우린 다 방금 배웠습니다. 안 된다는 걸.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天刚刚亮我们开始工作了.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자, 근데 天刚才亮我们开始工作了.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의 문장은 왜 되는지 알겠는데 밑에 문장이 왜 안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위의 문장 한번 볼까요?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무슨 말이죠? 날이 그냥 한 번에 확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날은 천천히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다 밝아질 때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깡강량을 우린 아까 방금 설명했으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天一亮我们开始工作了.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밑에 문장. 天刚才亮我们 안 됩니다, 이건요. 자, 왜 안 되죠?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러 넣습니다. 天刚才亮了 날이 방금 밝았어. 我们开始工作了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 느낌 오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러가 빠진 상황에서 해버리면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문장은 저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깡은 마침 맞다, 꼭 맞다라는 뜻이 있고 수어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 수 있다. 깡체는 이런 뜻이 없다.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刚走了2天你就回来了 그가 떠난 지 이틀이 되었는데 너가 돌아왔다. 그가 떠난 지 딱 이틀이 됐는데 너가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他刚才走了2天你就回来了 그가 떠난 지 이틀이 되었는데 너가 돌아왔어. 전혀 문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밑에 문장은 안 될까요? 刚才走了2天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방금 떠난 지 이틀이 됐는데 문제 없네요, 번역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맞게 하려면 他刚才走了 이렇게 하셔야 돼요. 他刚才走了你就回来了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깡차이 대신 昨天 한번 넣어볼까요? 他昨天走了2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明天 한번 넣어볼까요? 他明天走2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깡차이는 시간 명사입니다. 昨天, 明天 다 시간 명사죠. 그런 것들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깡차이는 방금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단어 明天, 昨天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